현재 2차 팬데믹이 서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일 발생 건수가 여전히 수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들도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나옵니다. 우리 역시 2차 유행을 겪었지만 이 2차 유행도 가장 빠르게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적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유명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는 경제와 방역,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조명한 한국 특집 기사를 얼마 전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관점의 기사. 그 제목은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의 경제를 파괴시켰다. 한국만 빼고. 포린 폴리시는 지금까지 경제와 방역 둘을 모두 잡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힘든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다만 그나마 우리의 상황이 나은 것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 희망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꺾일 줄 모르는 대유행 속에서 경제 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코로나와 경제 문제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찾은 것 같다. OECD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한국이 2020년 GDP가 단 1%만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는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 다음으로 좋은 성과다. 대조적으로 유로 권역은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약 4%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현재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극적인 경제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OECD는 경제의 성공적 방어와 전염병 억제 성공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방역의 성공이 결국 경제적 성공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대유행을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날 신종 코로나 첫 번째 사례를 함께 기록했다. 그 이후 한국은 3월에 이르러 일일 발생 건수 85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한 자릿수로 평평해졌다. 미국에서는 7월 중순까지도 감염 사례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하루 최대 확인된 감염자 수만 약 7만여 건에 달하기도 했다. 한국은 100만 명당 7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100만 명당 거의 600명의 사망자. 수개월 동안 전체 유럽 경제를 마비시켰던 엄격한 국가 폐쇄. 한국은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종류의 조치는 대체로 불필요했다. 이는 결국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혼란을 줄이는 것을 의미했다. OECD의 한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프 안드레시는 말한다. 한국 경제가 이런 성과를 거두게 된 주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전염병을 훨씬 더 잘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글의 모바일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한국인들은 2월 말 본격적인 발발 이후에도 일상생활의 이동이 다소간 줄기는 했지만 생활 패턴을 거의 바꾸지는 않았다. 그마저도 4월 이후에는 빠르게 정상화되는 흐름. 오히려 한국인들의 이동량 변화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날씨와 공휴일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이탈리아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급감하는 등 사람들의 이동 흐름이 급격히 위축되는 데이터들이 나왔다. 또한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인 재정 대응을 시작했다. 그들은 초봄에 약 120억 달러를 기업과 국민들의 주머니에 쏟아부었다. 물론 이는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부양책을 내놓았던 독일과 같은 나라처럼 크지는 않은 규모다. 다만 이는 한국이 적기에 빠르게 지원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소비 규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국은 또한 대출 및 보증의 형태로 총 2,3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책 기반자들은 지속적인 경제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확장적 접근을 내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또한 미국과도 대조적이다. 미국은 대규모 확장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 계속되는 경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 정책들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에 추가적인 적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OECD의 안드레시는 결국 재정적 대응이 내수를 정상화하는 열쇠 중 하나라고 말한다. 한국의 내수는 비교적 견실하게 버텨줬습니다. 비록 상반기에는 소비가 감소했지만 재정 지원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논조의 방향성은 한국을 빗대 미국을 비판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이후 4번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250조 원에 달하는 유례없는 돈을 썼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5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점은 우리와 다르게 미국은 집권당인 공화당이 더 적은 1조 달러의 규모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3조 달러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감을 잡기도 힘든 금액인데요. 얼마 전 통과된 추경을 합쳐 우리의 총 추경 규모가 4차례 모두 합쳐 67조 원입니다.
이는 미국의 4차 지원책까지만 해서 계산해도 2.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기사는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음에도 적시성을 놓쳤고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사가 한국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가계 직접 지원금 지급 방식의 창의성. 한국의 재정 대응은 같은 규모라도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자극제로 작용했다.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로는 첫째, 소비자들의 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처음 3번의 경기부양책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한국은 이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1200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전달됐지만 많은 가구들은 이를 소비하지 않고 단순히 은행에 넣어뒀다. 한국의 조치에 대한 안드레 씨의 평가. 한국의 지원책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소비가 반등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6월 말 소비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증가시키는 성과를 내게 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은 재정정책을 통한 자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한다. 둘째,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코로나 지원금이 경제에 재활용되고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창의적인 솔루션을 사용했다.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는 비연금 지원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다. 주민 1인당 10만원가량이 지원됐는데 이는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축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닌 지역 내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방통화의 형태로 지급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인 이종양 씨는 말한다. 우리는 비상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평소보다 오히려 더 자주 외식을 했습니다. 라고 말이다. 경기도 허영길 안전문화팀장. 그는 재난지원금이 배포된 이후 지역 점포의 월 매출이 18% 증가했고 관내 점포 중 56% 정도에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소비를 늘리고 경제 지출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이러스와 그 결과에 대한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이 나라는 2주 이상 매일 100에서 200건의 새로운 사례를 맴돌며 새로운 발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지난달 한국의 중앙은행은 경제 전망을 연간 1.3%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이전의 장밋빛 추정치에서 많이 퇴보한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두 번째 바이러스의 물결은 OECD가 마이너스 0.8% 성장해서 마이너스 1%로 조정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파들은 이런 대규모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채 축적의 대가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한다. 이는 결국 대규모 재정 부양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대유행은 무역을 억압하기 때문에 특히나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다. 연세대 경제학자 이두원 교수는 말한다. 한국은 국제 무역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 무역이 줄어들었고 이는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OECD도 동의한다. 내년 반등에 대한 한국의 희망은 한국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이 구멍에서 벗어나는 데 달려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제 밖에 있는 문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세계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는 국가. 이런 이유로 반등의 정도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낼 반등의 크기에 제한되거나 또는 도움을 받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 언론에서 가장 불만이 큰 부분이 경제 관련 기사인데요. 경제 기사의 정파성 또는 매체적 이해관계가 들어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한국 사회 전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게 결국 당장 내 가족의 생활, 내 이웃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내용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설해주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경향성을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심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심리를 위축시키는 당장 망할 것 같은 기사들, 이런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자의적인 우리 언론들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